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의 더맨더머 스타일이며 함량 미달의 국회의원들인 최강욱과 또 김용민 하면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철험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홍보맨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대통령 만들기 1등 공신들이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들의 무능함을 떠나서 한동훈 장관에게 사정없이 들여 밟혔던 그들의 민낯. 사실상 이번에 최강욱 위원이나 김용민 위원이나 그런 위원들 때문에 우리 국민들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습니까? 자, 어찌되었든 이번에 최강욱 위원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판결받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검찰이 꼼짝마 최강욱 반드시 잡아 넣을 것이야 라며 치명타를 날렸으며 또한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 퇴진 탄핵을 선동했던 김용민 결국 터졌습니다. 내란 선동죄로 고발됐으며 이들의 공통점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보수 우파 행동하는 분들에 의해 이들의 운명도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검찰이 기가 막히게 지금 칼을 갈고 있습니다. 검찰이 허위사실 발언은 인정되지만 비방 목적이 없었다며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위원회 채널A 사건 명예훼손 재판 항소심에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추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최강욱 의원을 잡기 위한 작심 치명타를 날렸으며 사실상 1심에서 무죄가 나올 걸 예상을 한 검찰이 추가 2심을 바라보고 감추어 두었던 발톱인 명예훼손,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추가해 공소장을 바꾼 것은 그야말로 검찰이 최강욱 위원에 대한 작심, 그 본심이 드러났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끝까지 잡겠다는 이야기죠. 서울중앙지검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최강욱 위원의 명예훼손 재판 항소심에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조 2항만 적용한 기존 공소장을 변경해 예비적 공소사실로 형법 307조 2항에 따른 명예훼손죄를 추가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307조 2항은 비방 없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한다 라고 되어 있다. 검찰이 형법상 명예훼손으로 공소장 변경 검토에 들어간 배경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6 단독이 최강욱 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그가 허위 사실을 발언했다라는 점을 수차례 밝혔기 때문이다. 허위사실 발언을 초벌하는 형법을 적용하면 유죄를 받아낼 수 있다고 검찰은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예비적 공소사실 혐의만 인정돼도 유죄로 인정해왔다. 그야말로 치명타를 날린 것이다. 지난해 2월 최강욱 위원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철 대표에게 눈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넸다라고 해라 라고 말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이 전 기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서 핵심적인 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이 법조계도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핵심적인 치명타는 1심에서 무죄가 나올 걸 딱 예상을 하고 공소장까지 변경해 가며 명예훼손죄는 굉장히 형량이 무겁지요. 그러니
최강욱이가 지금 얼마나 소름 돋는 시간을 또 견디고 있겠습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을 퇴진해야 한다며 탄핵을 해야 한다라며 선동질했던 더맨더머 김영민도 박살났습니다. 최근 서울 도심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탄핵을 주장해 논란이 된 김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 선동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정배 서울시의원, 이분 참 일 많이 하죠. 이정배 서울시의원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민 의원이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시위대 앞에서 5년을 채우지 못하게 하고 빨리 퇴진시키자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은 명명백백히 내란을 선동한 것에 해당해 민주당의 김영민 의원을 대검찰청에 형법상 내란 선동, 내란 예비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정배 국민의힘 시의원, 윤석열 퇴진 주장한 김영민, 이번 내란 선동죄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정배 서울시의회 의원이 김영민이를 내란 선동죄 또 내란 예비비 등 뭐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국가 전복을 꿈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곡을 딱 제대로 찍은 거죠. 김영민 의원은 지난 8일 서울 청계 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 단상에 올라가 시위대를 향해 우리가 함께 행동해 윤석열 정부가 끝까지 5년을 채우지 못하게 하고 국민들의 뜻에 따라 빨리 퇴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라며 여러분들이 뽑은 대통령을 여러분들이 다시 물러날 수 있게 할 수 있다라고 선동한 적이 있다. 이것도 사실 이런 발언에도 지금 현재 민주당 내부 핵심 인사들은 이런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왜 이야기하나라며 당시에 이 민주당 인사들도 얼마나 김영민이를 성토를 했습니까? 이정배 시의원은 김영민 의원의 주장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 대통령을 불법적인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것으로 내란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을 퇴진시키겠다는 결의로 가득 찬 시위대를 자극해 내란죄의 실행을 결의하게 하거나 이미 존재하는 결의를 촉구하는 경우에 해당해 명백히 형법상 내란 선동죄를 저질렀다라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나아가 김영민 의원의 주장이 국민들의 투표권과 민주주의를 파괴한다고 이정배 의원은 비판했다.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김영민 의원의 주장은 사실상 대선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의미로 이는 국민들의 투표권을 짓밟는 반민주 폭거다라고 폭탄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김영민하고 최강욱 이들의 운명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다 정해져 있지요. 이런 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의 수호대라고 하니 말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서두에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굉장히 열렬히 지지하는 DC 인사이드 기타 드라마 갤러리에 들어가 보면 전라도 출신 여성들, 민주당을 지지했던 여성들이 이런 민주당의 이수진 위원이나 또 최강욱 위원, 김영민 위원, 여기에 김남국까지 이런 함량미달의 이 행태를 그자들을 보고 내가 어떻게 민주당을 지지했지? 라고 민주당 탈퇴하는 분들이 계속 일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이 최강욱이나 또 김용민 같은 자들이 전과사범 이재명과 민주당을 침몰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가열차게 별고